안녕하세요. 양봉TV입니다. 이제 이번에 찍어볼 영상은 2025년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아마 2월 달부터 막 대학교 행사도 이것저것 있는 것 같아서 대학교 중에서도 이제 되게 대형과 말고, 사람들이 많은 대형과 말고 한 학년당 인원이 한 30명 내외로 구성된 되게 소규모 학과인 소수과 신입생들을 위한 어떤 가이드 영상 제가 한번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저도 당연히 소수과. 제가 학번당 한 25명 정도 있는 소수과 출신이고,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이드 영상을 찍어볼 건데, 제가 진짜 알짜배기로만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진짜 소수과에 입학하는 대한민국 모든 25학번 분들이 봤으면은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거의 정수만 담았죠. 그 에센셜만 담았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 2월, 3월 초에 이제 막 새내기 배움터,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되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게 필수 참수,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건가? 그건 사실 아니에요. 안 나가도 되고, 솔직히 저도 다 안 나갔습니다. 제가 입학했을 때도. 근데 참여하면 좋은가? 이거는 맞아요. 왜냐면 진짜 자기가 좀 부침성이 좋고 사회성이 정말 좋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이런 곳에서 미리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랑 친해지지 않더라도 그냥 정식적으로 개강하고 나서 수업 들으면서 친해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막 부침성이 정말 좋고 사회성이 남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래도 안면 정도는 터놓고, 개강하고 나서 왔다 갔다 만났을 때 뭐 인사 정도, 뭐 안녕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이가 그래도 되면은 처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시작할 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소수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선배들이랑 이럴 때 만나 놓으면은 좀 도움되는 게 있긴 있을 거예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 장학금 같은 거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좀 쓸모 있는 정보를 알려주는 선배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선배들이랑 좀 안면을 터놓고 친해지면 족보 같은 거, 그러니까 작년 시험 문제, 기출 문제 같은 거를 또 모아놓고 물려주는 선배도 있습니다. 뭐 물론 아닌 선배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참여하면은 좋긴 하다, 특히 소수과에서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거 진짜 주의해야 되는데, 가끔 진짜 그 자기가 이런 어떤 자리에 나가서, 동기들이나 이런 자리에 나가서 분위기를 말도 안 되게 살려보겠다고 오버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또 처음 대학 생활이니까 좀 더 잘해보려는 마음에 이렇게 오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거 진짜 안 좋아요. 대학교 와가지고 아무도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내성적이거나 조용한 성격이라고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 내가 내성적이거나 조용한 성격인데 내가 그래도 대학교 왔으니까 지금까지의 나는 없어, 지금까지 양붕이는 다 잊어라, 난 새로운 뉴 양붕이야 하고 갑자기 막 원래 안 하던 행동을 하면은 이게 사람이 어색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갑분싸라 그러죠. 그런 술자리나 단체로 있는 자리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게, 그거는 진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받고 다른 동기들이나 사람들도 스트레스를 좀 받아요. 그렇다고 이게 막 대놓고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원래 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면 그냥 본인 성격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고, 원래부터 나는 좀 인싸고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는 게 편하다, 그럼 원래 성격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막 이미지 메이킹, 지금까지 학창 시절에 나는 잊어라 하면서 이렇게 가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나 소수과에서는 그 이상한 놈 그 이상한 놈으로 각인되면은 그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과 CC. 사실 CC 같은 경우는 정말 지장이 없어요. 학교가 워낙 넓기 때문에 보통 고등학교보다는 보통 학교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CC는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은데, 또 같은 과, 특히
거의 다 뭐 동기들이라고 해봤자 2, 30명밖에 안 되는 이런 소형과에서 과시시는 좀 주의를 해야 되긴 합니다. 일단 뭐 안 하는 게 당연히 좋다고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애초에 내가 저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데 어떻게 안 하겠습니까? 또 좋으면은 해야죠. 근데 두 가지 정도는 꼭 알고 계세요. 일단 첫 번째로 비밀 연애는 불가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시도도 하지 마. 어차피 실패해요, 이거. 만약에 소수과에서 과시시 하는 거를 비밀 연애를 내가 성공을 했다? 계속 아무도 모르는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 이거는 국정원 취직시켜줘야 돼요. 이 정도의 그 보안 능력이면은 이거는 웬만한 그 북한 해커들보다도 보안 능력이 뛰어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해야 되는 게 1학기만 참아요. 그러니까 과시시를 하지 말라고까지는 안 하겠는데 입학하자마자 그 1학기에 과시시를 하는 거는 좀 참고 2학기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1학기 때 마음에 드는 어떤 선배나 동기가 있더라도 그때는 좀 친구 정도로만 지내고 2학기 때도 내가 이 사람이 좋다 하면은 그때 좀 예, 아시죠? 1학기 좀 참으세요. 왜냐면 1학기를 참아야 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이 다음 장에서 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미팅이랑 과팅 이게 사실 새내기의 거의 뭐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진짜 제가 이걸 많이 못 해본 게 천추의 한입니다. 미팅 과팅을 이제 웬만하면 나가 보시는 게 좋아요. 근데 1학기 때 여러분들이 입학하자마자 뭐 동기든 선배랑 연애를 하게 되면 미팅 과팅은 거의 뭐 못 나가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미팅 과팅을 제가 가장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건 유튜브 영상 다 뒤져봐도 진짜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가 최초예요. All About 미팅. 일단 양보다 질입니다. 이게 미팅은 소개팅이랑 달라요. 소개팅은 잠깐만. 말을 잘못했습니다. 미팅은 양보다 질이 아닙니다. 질보다 양입니다. 왜냐면 소개팅 같은 경우에는 양보다 질이 맞아요. 소개팅은 정말 나랑 잘 맞는 상대를 좀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랑 몇 번 만나보고 좋으면은 연애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거는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은 게 아니라 나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 한두 명을 잡아서 하는 게 그게 훨씬 현명한 건데 미팅 과팅은요 이게 다단계 구조예요. 그냥 시행 횟수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차피 미팅 가가지고 사실 정말 이성과 잘 될 확률 거의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한 2% 될라나? 그러니까 한 50번 미팅 나가면 한 번 정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애에 포커스를 두고 한다기보다는 진짜 놀러 가는 거죠. 좀 대학 생활의 어떤 새내기만 즐길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인 느낌으로. 그리고 이 미팅을 한두 번 나가면 걔네랑 연애를 하지 않더라도 그 상대 팀으로 나온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거든요. 그냥 친구로서. 그러면 또 그 친구들의 친구들을 소개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미팅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단계 마냥 계속 꼬리 물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미팅은 어떤 그 퀄리티보다 이제 양을 좀 더 챙기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도적으로 미팅을 좀 잡으세요. 이게 미팅 할 사람 이런 거 꽈톡에 올라오면은 나 할 거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표현도 하고 그런 게 올라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좀 발품 팔아가지고 주변 뭐 고등학교 친구들 중에서 야 너네 대학에서 뭐 미팅 할 애들 있어? 이렇게 물어봐서 3대3 미팅, 뭐 2대2 미팅 이렇게 좀 주도적으로 잡아야지 할 수 있지. 이거 누가 나한테 미팅 가자고 제안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은 이 절대 못 갑니다. 웬만하면 1년 내내 한 번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본인이 적극적으로 미팅을 하려는 그 의지가 중요하다. 안 그러면 나중에 저처럼 후회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팅 구성원 조합도 중요한데 미팅을 보통 3대3으로 많이 해요. 2대2는 좀 더블 데이트 느낌이라 그렇게 많지 않고 3대3으로 많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잠깐 물 좀 마실게요.
이제 3대3으로 진행을 할 때 우리 팀 3명의 그 구성원 조합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주먹국으로 처음에 막 나가보면은 M만 하면 미팅이 그렇게 재밌지 않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3명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대 친구는 무조건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회자 같은 친구. 기본적으로 말을 좀 잘 할 줄 알고 뭔가 이성이랑 대화하는 걸 떠나가지고 동성 친구들이랑도 이렇게 말을 잘 하고 분위기를 좀 잘 이끄는 친구. 이 친구가 진짜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두 번째는 사실 조금 이제 주변에 잘생긴 친구 한 명 있으면 좋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잘생겼는데 말은 잘 못하는 친구로 데려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의 경우에는 이쁜데 얘가 말은 잘 못해. 만약에 잘생기거나 이쁜데 말까지 말도 안 되게 잘한다. 이거는 그 미팅이 독점 시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은 다른 구성원들이 선택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 몰표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비주얼은 되는데 좀 말은 잘 못하고 좀 내성형, 그 내향적인 성격. MBTI I 같은 친구를 좀 데려가시는 게 좋고, 마지막 한 명은 이제 미팅을 여기저기서 잡아올 수 있는 친구. 이거 여러분들이 하세요. 주도적으로 미팅을 잡으라고 제가 했잖아요. 미팅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렇게 적극적으로 잡아오는 친구. 이렇게 셋으로 나가면은 제가 봤을 때 완벽한 미팅 구성원 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진짜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정보. 전략적인 미팅 장소 선택법이라고 제가 이제 개발해낸 겁니다. 여러분들이 미팅을 하게 되면 보통은 장소를 먼저 예약을 해 놓을 거예요. 근데 장소를 주말 같은 경우에 미팅을 하는 거면 장소를 미리 예약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땐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평일 같은 경우는 사실 자리가 없어가지고 미팅 장소를 못 구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미리 장소를 예약을 해놓는 게 아니라 미리 밖에서 만납니다. 미팅 구성원. 이제 3대3이죠. 3대3 만났는데 상대방이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들면은 이 미팅 장소로 이제 가는 거고, 마음에 안 들면 두 번째 미팅 장소로 가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미팅 장소를 좀 여러 개 알아본 다음에 좀 분위기 같은 것도 정말 놀기 좋은 곳인지, 아니면은 좀 뭔가 그래도 몽글몽글하고 데이트하는 느낌이 나는 장소인지, 이런 장소 좀 여러 개 찾아보세요. 여러분들 대학 근처에 있는 거 여러 개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미리 만나보고 나서 장소를 그 이후에 선택하는 거, 이거 진짜 개꿀팁이거든요. 아무튼 이 정도 알면은 이제 미팅 꽈팅은 여러분들이 거의 대한민국 새내기 중에 가장 잘 아신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학점을 잘 챙겨야 되는지 이런 거 약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정답은 당연히 챙기면 좋죠. 학점은 고고익선이기 때문에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근데 이제 쉽지 않죠. 1학년 때 또 노는 거에 맞들린 친구들은 뭐 학점 좋으면 좋지. 근데 난 노는 게 지금 너무 재밌어. 그럴 경우에 제가 차선책을 알려드릴게요. 저공비행단이라는 이 말만 딱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신입생으로 입학했는데 노는 게 너무 좋아. 난 그냥 뽀로로 새끼야. 그러면은 저공비행단. 이것만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뭐냐면 학점을 물론 높게 못 맞고 낮은 점수로 맞기는 맞지만 그 최저는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다 F, D 이런 걸로 도배되면 안 돼요. 저희 학교 기준으로는 이제 4.5점 만점에 2.5점을 넘기면 그래도 학사경고나 이런 거는 받지 않거든요. 학교마다 아마 기준은 좀 다를 건데, 제 생각에 한 4.5점 만점에 이과는 2.5점, 문과는 3.0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맞춰주면서 차라리 노는 게 진짜 나중에 인생 망하진 않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가끔 나는 그냥 진짜 화끈하게 놀아야지 하고 학점을 거의 1점대를 맞아버린다던가 뭐 F를 막 4-5개 맞아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사실 정상적으로 4년 안에 졸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진짜 5학년까지 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공비행단 요 단어가 진짜 그 마지노선은 챙기면서 그래도 노는 친구들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아무튼 이걸 꼭 기억해 주시고, 물론 당연히 챙기면 챙길수록 좋습니다. 공부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리고 이제 반수를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새내기로 이번에 입학은 하는데 나는 2학기 때 반수를 할 것 같다. 이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좀 주의해야 될 점을 알려주자면, 특히 이런 소수과 같은 경우는 내가 반수를 한다는 거를 숨길 수가 없어요. 왜냐면 2학기 때 휴학을 내는데 애초에 한 과에 30명밖에 안 되는데 얘가 휴학 냈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2학기 됐는데 갑자기 휴학 내고 안 나오네? 모두가 말 안 해도 너가 반수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 주변에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너 뭐 반수해? 혹은 2학기 때 휴학 왜 냈어? 그랬을 때 제발 정석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수험생활 내가 해봤을 때 좀 아쉬움이 남았어가지고 한 번 정도 더 해보려고 한다. 혹은 뭐 1학기 때 내가 반년 다녀봤는데 이 배우는 전공이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고 생각보다 적성이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요런 정석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나는 여기 다닐 인재가 아니야. 이 대학교 다닐 인재가 아니야. 혹은 뭐, 야, 내가 9월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능을 말아먹어가지고 여기 온 거라서 난 한 번 더 봐야겠어. 이제 이런 식의 답변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사실. 여러분들이 반수를 뭐 성공하게 된다면 학교로 옮기게 되지만 만에 하나 이제 실패하게 됐을 때 다시 그 친구들이랑 학교를 또 다녀야 되는데 괜히 약간 이상한 말 했다가 좋은 건 없어요. 그냥 정석적으로 답변을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사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보시면 정말 좋아요. 군입대를 좀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는 게 편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군대를 가라는 게 아니라 1학년 때 뭐 나는 놀면서 뭐 학교 공부 조금 하면서 군 입대를 미리 조금씩만 준비해 놓으면 내가 가야 되는 시기에 정말 편해져요. 물론 그냥 군대를 입대하는 방법도 있지만 솔직히 군대를 좀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방법도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군으로 간다던가 혹은 육군으로 가더라도 좀 특기병, 기술행정병 이런 식의 업무를 이제 지원하게 되면 훨씬 군생활이 편합니다. 진짜 압도적으로 편해요. 일반 그냥 병으로 지원할 때보다. 근데 그걸 가려면 미리 준비해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막상 닥쳤을 때 이걸 준비하려 그러면 이게 다 어려운 건 아닌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막상 내가 군입대 두세 달 전에 준비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미리 내가 예를 들어 뭐 특기병 중에서 운전병을 갈 거야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운전면허증을 어차피 따야 되는 거 딸 때 2종 따지 말고 1종을 따세요. 그래야 운전병 갈 때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고 나는 공군을 갈 거다 뭐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컴퓨터 활용 자격증이나 뭐 봉사, 헌혈 이런 거 시간 미리미리 좀 채워 놓으시고 뭐 한능검 이런 시험도 보면 나중에 가산점 같은 걸 받기 때문에 좋아요. 아무튼 이거는 본인이 어딜 갈지는 모르겠지만 미리미리 좀 알아보고 내가 지금 당장 뭐 군입대를 할 건 아니고 뭐 내년 내후년에 간다고 하더라도 일단 준비는 조금씩 미리 해놓는 게 압도적으로 이게 편합니다. 안 그러면 요새 좀 편한 군대는 그러니까 어떤 편한 업무를 하는 그런 직무들은 거의 못 가요. 경쟁률이 너무 세가지고. 뭐 여기까지 숙지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은 거의 남들보다 앞서간 새내기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끝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봤으면은 양봉TV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거 안 누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안 눌러도 되긴 하죠. 아무튼 영상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후회 없는 새내기 생활 하시고 저는 이제 화석이기 때문에 아무튼 빠이요.